안녕하세요. 경매학당의 정과장입니다. 여러분, 자산 증시의 방식 중 가장 큰 요인은 투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자본을 이용한 투자는 대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주식과 부동산이 그것입니다. 이런 추세의 변화에 따라 일반 매매보다 저렴하게 거래되는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가지는 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 아직 경매를 잘 모르시거나 이제 막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신다면 정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꼭 한번 도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러한 경매의 장단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경매의 장점 첫 번째, 사람들 대부분이 경매는 싸다, 경매는 대출이 많이 나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대부분의 경우에 맞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대출이 안 나오는 물건이 있을 수도 있고 물건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그래도 대출을 활용하여 부동산을 싸게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 경매 낙찰가들의 통계를 보면 금매보다는 조금 더 낮은 금액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주거용일 경우 낙찰 후 관리비나 명도 비용 등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비용을 산출했을 때 일반 매매나 금매보다 조금 더 저렴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합니다. 경매의 장점 두 번째, 법원과의 거래로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년 일반 매매에 대한 중개계약 사고가 50에서 100건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전체 거래에서는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일반 직장인들이나 부동산 거래가 처음이신 분들에게는 불안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법원과의 거래는 더 믿음이 갈 수밖에 없겠죠? 물론 권리 분석, 시세 조사 등 입찰자 본인이 다 해야 하지만 거래 주체가 법원이고 낙찰 이후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만큼은 아주 확실하게 진행이 됩니다. 추후 영상에서 권리 분석, 시세 조사법 등에 관한 영상을 남기도록 하고 세 번째 장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매의 장점 세 번째, 경매 물건은 지금 제가 소유하고 있는 금액에 맞게 물건을 직접 검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 및 사설 경매 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다양한 물건들을 검색하고 직접 가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많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매 정보를 보신다면 일반 매매 거래시장보다 물건 종류도 많고 다양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도로만 나온 물건, 전체 부동산 중에 일부 지분으로만 나온 물건 등 여러 가지 특수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경매의 장단점만 다루고 언급한 다양한 물건 형태들 또한 다음의 영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매의 장점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의 장점 네 번째, 토지거래 허가 규제의 면제입니다. 부동산에 거래하다 보면 개발 이슈로 인하여 거래가 활성화되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는 상황들을 보셨을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 규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에서 일정한 사람에게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 토지를 매매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시, 군, 구청장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 토지가 경매로 나올 경우에는 거래 제한 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경매의 장점 다섯 번째입니다. 내가 정한 가격으로 자산 증식입니다. 이건 저의 경우인데요. 가격을 제가 직접 결정해서 입찰하고 폐찰 시 미련 없이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는 일반 매매를 할 때 계속 수없이 가격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는데도 계약 당일도 말이 바뀌어서 틀어지는 경우가 빈번히 있었습니다. 계약 당일 매도자의 갑작스런 금액 변경으로 인해서 매매 가격의 조율로 뜻하지 않은 감정 싸움 등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매 역시 취소, 취하드 및 변경이 생기기는 하지만 아쉬움은 있어도 감정적인 스트레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금액을 산정하여 입찰하는 경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찰 시에는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자꾸 폐찰에 미련을 가지는 사람들을 보다 보면 향후 입찰 시 낙찰에 대한 조바심으로 금액만 올라가는 사례를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안쓰럽기만 하더라고요. 왜냐고요? 나중에 낙찰자에게 듣는 얘기,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말 아주 자주 들었습니다. 사람이 당연히 아침부터 법원 가서 입찰하고 폐찰하면 미련이야 남겠지만 저는 폐찰하더라도 미련 없이 쿨하려고 노력하는 정과장입니다. 경매에서 폐찰은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등, 낙찰자의 환호와 폐찰자의 뒷걸음은 남겠지만요. 중요한 건 싸게 낙찰을 받았느냐, 내가 낙찰을 통해서 나 자신이 합리적인 증가가 되었느냐 아닐까요?
입찰 가격의 기준을 낙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단기 투자, 장기 투자, 임대 등 기준을 어느 정도 잡고 입찰 가격을 정하면 실패하지 않는 경매 투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특히 보유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 단기 매매로 사고, 팔고, 판 금액으로 다시 입찰해야만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입찰가 대비 금매가, 단기 매매에 대한 양도세율, 기타 비용을 계산하고 만족할 만한 금액으로만 입찰에 참여합니다.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입찰에 참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한 금액으로 입찰에 도전하고 그 금액에 낙찰받았을 때 받는 그 만족감이 진정한 경매의 매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매의 장점 6번째, 상가 취득 시 부가세 면제 및 혜택이 있습니다. 근린 상가를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4.6%와 취득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10%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선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하는데 경매나 공매는 부가가치세를 처음부터 납부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만큼 수익률이 올라가니 나쁠 건 없겠죠? 장점들을 적다 보니 너무 길어져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까지 다루고 다음에 다루지 못한 경매의 장점들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연한 사고를 가져라. 열린 사고로 다양한 상품, 다양한 방식으로 도전해야 한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경매에는 아파트 외에 오피스텔, 근린상가, 전, 답 같은 토지 등 여러 형태의 물건이 있습니다. 무턱대로 투자를 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통계 자료들을 보며 저희 모두의 안목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경매학당의 정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